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으로 연습한다기보다는 조금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단 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딱 쓰기를 설명하기에는 짧은 글로 훈련을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좀 축소판으로. 왜냐면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짧은 글을 요약하는 쓰기 훈련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이 쓰기 한 문제가 요약하기 하나가 100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아니면 도 느낌이 나서 내가 막 잘 쓰면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은데 망하면 이제 완전 내용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걸 또 외워야 돼. 막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쉬운 지문 나와서 쉬운 지문 안 나오잖아요. 6급 쓰기 진짜 쉬운 지문 요새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일단 이건 내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좀 해야겠다. 너무 긴 문장이 처음부터 부담스러우면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짧은 그 이야기 형식의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분량을 늘려가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쓰기 훈련 할 거예요. 한국어로 요약을 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쓰기 훈련 몇 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왜 한국어로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걷어가잖아요. 그죠? 화면이 없어져요. 내가 내용을, 메시지를 기억해야, 그래야지 내가 내용을 뭘 알아야 뭐라도 지어서 쓸 텐데, 중국어로 막 지어서 쓸 텐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인 이 중국어 문장 자체로 내가 흡수해서 기억을 하는 건 문장 단위로 기억하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까먹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중국어 문장을 외울 생각을 하면 내용을 파악해야죠. 1000자 정도면 기승전결인데 이걸 확 줄여서 이제 400자 정도로 만들려면 내가 메시지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건 한국어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중국어 문장을 쭉 봐요. 한 3분 정도, 좀 한 400자 덮어놔. 그러고 나서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토끼가 이제 거북이한테 시비를 건 거야. 그래서 둘이 경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토끼는 막 중간에 자기가 빠르니까 뭐 늘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거북이가 이겼어 라는 얘기를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지문을 읽고 인물과 사건이요. 중국어 문장 어렵습니다. 미사여고, 수식어고 잔뜩 붙어 있어. 그럼 나 이거 뭐 어떻게 해? 막 포기해요. 이 문장 아무리 줄 그으면서 막 봐요. 막 컴퓨터 화면에서 봐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파악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1000자를 다 살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400자만 살려내야 돼요. 인물과 사건이란 건 이 인물이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랑 수어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키 크고 날씬한 그 여자가, 그죠? 아주 어두운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게 스릴러. 제가 이 예문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릴러 느낌이 나지만, 여자가 골목을 뛰고 있다만 가도 돼요. 칠흑같이 막 키 크고 날씬한 이런 거 해석을 못해도 여자가 골목을 뛰어. 근데 나중에 어디를 갔어. 이것만 살려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주요 핵심이고, 난 400자로 줄이면 되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 위주로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한국어로 이제 요약을 하셔야 돼. 딱 덮어놓고 덮어놔야죠. 암기하는 훈련 해야죠. 해석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6급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가이하잖아요. 와, 소설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굉장히 잘 지어서 쓰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기가, 요약하기 하나가 되게 여러 가지의 소양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일단,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 단어, 이 표현 알아가 아니라,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게 어떻게 해서 기승전결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서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네가 알아? 구체적으로 조금 뭐 시간이나 이런 거 틀려. 장소 살짝 틀려. 생각보다 코어업 많이 안 돼요. 감점 많이 안 돼요. 맥락만 맞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한국어랑 반드시 대조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했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해보고, 내 내용이 틀렸나 맞았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어로 요약을 할 때는 내가 써야 되는 한국어 부분 있잖아요. 내가 토끼랑 거북이가 시합을 했다 정도는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럼 시합을 했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써야 될 내용을. 그 다음에 암기한 내용을 중국어로.
근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1000자를 400자로 줄일 때 3단락 또는 저는 이제 4단락으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승전결해서 서론 1단락 쓰고 본론 2단락 정도 이렇게 쓰고 결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안 짜여봐 보이죠? 사실 진짜 시험 문제로 따지면 되게 짧은 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읽고 이게 1000자를 10분 동안 한 2-3번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한 400-500자 되는 분량은 2-3분 안에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3분 동안 시간 정해놓고 쭉 읽은 다음에 덮어놓고 한국어로 얘기해 보시는 거.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 때 그 스터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아서 이제 스터디로 개별적으로 스터디로 1대1로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덮어놓고 한국어로 내용 한번 써보세요. 못 써요. 선생님 저 읽을 땐 분명히 내용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덮으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얘져요. 반드시 그래서 덮어놓고 한국어로 내용을 복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면 조금씩 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뭐 거의 이제 월 말쯤 되면 그래도 뭘 써요. 아니면 좀 잘하는 많이 늘은 사람들은 막 거의 제법 다 써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한 시간 일부러 2분으로 했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나는 좀 힘들어하면 3분 정해놓고 읽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기억력을 의존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국어로. 아니면 말을 해보던가.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은 한 요 3줄 정도 되거든요. 뭐 서론은 내가 생각하는 서론, 뭐 서론, 본론, 결론이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보라고 그랬죠? 자, 주어가 샤오니엔이에요. 소년이 갈망했어요. 몰라도 쉰자오, 수어 목적어, 뭘 찾아? 금광. 그리고 파워풀라는 건 그냥 벼락부자거든요. 몰라도 돼요. 금광을 찾으려고 찌아로 어디에 가입했냐면 수어 목적어 산에 가요. 쉰자 뭘 찾아요? 금광을 찾는 대열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알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지만 몰라도 수어 목적어. 소년이 금광을 찾는데 산에 가서 금광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샹골리 치허 산속의 기후가 건조하죠. 수온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해석이 여러분 좀 안 되면 뒤에 가면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금광을 찾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메이슈이 마실 물이 없어요. 타먼이 빈 쉰자오 찐광을 찾으면서도 이게 여러분이 어려워요. 파저 라오사오가 막 불평을 하고 막 짜증을 내요. 이 표현을 몰라도 뒤에 땡땡 나오죠. 이 말 뉘앙스를 알면 돼요. 이거 못 살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대화는 회화체, 그러니까 그 이야기 형식의 그래서요. 회화체는 조금 해석할 만 하잖아요. 대화는 해석할 만 하니까 대화는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안 어렵거든요. 要是谁能给我一壶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물 한 주전자라도 줄 수 있으면 我给他20块钱 20원 줄 거야. 20块钱을 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要是谁能给我一壶水를 주면 난 30块钱을 줄 거야. 아, 물 때문에 얘는 이러는구나. 금강을 찾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물만 있으면 난 돈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이 서론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덮어놨을 때 소년이 주어야 소년이 산에 가서 뭐 금을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물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데만 가도 되잖아요. 갑니다. 본론 갈게요. 근데 빠오미에는 좀 외웠으면 좋겠는 단어기는 해요. 몰라도 그냥 넘어가셔야 되지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할 때 원자예요. 원망을 품고. 근데 샤오니엔이 머리가 확 이마를 탁 쳤다는 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야. 이런 표현들은 기억하면 좋긴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지회라이러 기회가 왔다. 이런 쉬운 문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소녀는 생각했다. 샤오니엔 샹 해놓고선 점점 해놓고 지회라이러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쉬운 문장들은 다 갖다 쓰세요. 위시 타 해놓고 퇴출했대요. 금광을 찾는 대열에서. 이걸 모르면 조안을 취자오 쉐이위엔을 찾으러 갔대요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해석이 안 돼도 뒤에 부연 설명 때문에 메시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캐고 막 이거 잘은 모르셔도 되는데 천신만고 끝에 다 쫑이 마침내 수원을 와가 여러분이 캐내다 파내다란 뜻을 몰라요. 짜오 따올러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수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少年이 挑着 이게 삼성어로 挑着 하면 이제 메고 이렇게 받쳐 들고란 뜻이에요. 물통을 받쳐 들고 물주전자를 이고 왔을 때 那些口干舌를 몰라도 뭐뭐 하는 금 찾는 사람들이 뽕용알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지금 일단 뭐라도 쓰는 게 커트라인 정도 생각되는 6, 70점을 맞는 게 중요하다면 이 단어는 안 해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뽕용알샹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한 80점 정도 생각하시고 나 중국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벌떼처럼 몰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표현은 기억하시면 좋지만 또 부연 설명이 돼요. 정샹 아따 투어서 꺼마에 구매를 해요. 물을. 그냥 구매해요. 소년의 물을. 당라 예요란 해놓고 자오펑은 이제 비웃는 거죠. 네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온 게 황금 때문인데 너 물 팔고 있는 거냐? 네가 알았다면 너 여기 왔겠냐? 하고 막 비웃는데 소년은 그냥 웃어 넘겨요. 이샤오려즈 몰라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모르는 단어에 너무 쫄지 마세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그 표현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런 거 쓴다고 못 쓴다 뭐 이런 거에 크게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쓸 수 있겠죠. 량쇼 콩콩다. 맨손으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여기 표현은 좀 어려워요. 샤오니에는 오히려 하면 이 뒤에 물 파는 걸 의존해서 인생의 첫 번째 금을 캐냈다라는 어려운 표현이에요. 해석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얘네는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소녀는 오히려 그러면은 뭔가의 이득을 얻었다 아니면 쭌钱了 돈을 벌었다 그냥 약간 순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의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도 근데 오히려 이러면 앞에 사람이랑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전공로라고 써도 돼요. 정 쓸 단어 없으면 성공했다, 뭘 얻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는 건 한국어 해석이 아니잖아요. 한국어 해석을 해야지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어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중국어로 이제 쓰셔야 돼요. 주어, 수로, 목적어로 내용을 지금 다시 중국어 문장을 보는 거죠. 내가 일단 소년이 금강을 찾아. 그럼 찐쾅쾅 단어 다시 한번 봐보고 그리고 찐 해놓고 근데 IBT를 쓸 경우에는 꽝도 써보고 쾅도 써보고 이렇게 하겠죠. 금광은. 자, 따오 찾으러 갔어요. 취샨리에 가서 금강을 찾으러 갔는데 근데 물이 없어요. 没水喝 마실 물이 없어요. 아니면 水不足해도 돼요. 没有水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 문장씩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저랑 같이 보는 거니까 한 소년이 금강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산에서 금강을 찾는 대열에 합류했다.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다시 보는 거 천천히. 이거 샤오니엔이 원해요. 거왕, 시왕, 위인이 다 상관없어요. 뭐를요? 금광을 짜오다오 찐광을 찾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뻐프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데 짜로 해놓고 뭐 항리에. 근데 이게 이 표현 말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산에 가서 금강을 찾았다고 순화시켜서 써도 상관없는 거죠. 산골짜기의 기후는 이게 주어요. 그럼 샹골리다 치허 쓰면 돼요. 깐자오 쓰면 되죠. 수원이 쉐위엔이 치취 같은 거 어려운 뿌주 해도 돼요. 매여 쉐위엔 해도 되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문장을 써야 돼요. 400자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 쉬운 문장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에게 물 한 잔 한 주전자를 줄 수 있다면 난 20위엔을 줄 거야. 그죠? 要是谁能给我一壶水我给他20块钱 안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망의 소리 속에 그는 이 말을 치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 在抱怨的声中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신샹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声中一片 소리는 한 조각으로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파에 나오면 해요. 机会来了 해놓고 수원을 찾으러 갔고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것도 뭐 생략 가능합니다. 终于找到了 와到了学园 소년이 이걸 들고 왔을 때 아니면 뭐 나라이 뭐 해서 상관없어요. 이게 갸오저나 티저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펑용얼상 설명드렸죠. 정시한 꼬마이. 근데 이렇게 줄여도 돼요. 땅 셔머셔머시예요. 짜이 셔머셔머시 써도 상관없어요. 샤오이 나저 쉐동양 쉐후를 들고 왔을 때 그러면 정시한 꼬마이 샤오인의 쉐로 순화시켜도 된다라는 거. 당연히 어떤 사람은 소년을 비웃었어요.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웃어 넘겼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써면 조금 좋긴 하겠죠. 그래서 자어번 같은 거 기억을 피핑을 써도 되고요. 그냥 슈어 너는 뭐 왜 여기 와서 너가 来到这儿是为了뭐 때문이야? 너 여기 온 게? 找到金矿인데 너现在뭐 하고 있어? 找到学院에서 卖学하고 있구나. 편하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금을 캐냈다 아니면 성공했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막 여러 가지 스토리랑 막 미사여구랑 또 구체적인 사항들 조금 묘사들을 덧붙여서 천자를 만들어서 이제 요약하는 것들에 대한 이 축소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해내면서 문장을 조금씩 긴 문장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좀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어 문장이 이게 중요한 게 해석이나 중국어 그 작문 실력도 중요하지만 암기하는 거. 진짜 걷어가면 하얘져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중국어 실력이 좋아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어서 꾸준히 짧은 글 정도는 내가 뭐 400자 힘들어. 그러면 한 두세 줄짜리 짧은 문장이라도 덮어놓고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 연습해보고 한국어로 한번, 중국어로 한번. 그게 쌓이면 천자 가능합니다. 나중에 진짜 한두 달 안에 처음엔 한 줄도 못 썼던 분들이 나중에 진짜 400자를 써요. 여러분 이거 언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그런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